자,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즉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차 정상회담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회담을 하면 합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떨어질 만한 그런 여건 조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3차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한국 정권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적인 대북 경제 제재가 비핵화 달성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에 협조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3차 미북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 이거는 문 정권이 5월, 6월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이때 북한을 끌어다가 3차 미북 회담을 붙여보려고 지금까지 집요하게 시도를 했지요. 이번에 아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측에다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니 우리가 실패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게. 그렇게 너네들은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해가지고 안 되면 뭐 우리가 안 되는 거지. 너네들이 손해보는 거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고, 허접한 미국의 싱크탱크나 정치 브로커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런 여론 조성을 작업하고 있다, 로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폼페이오는 의회 전문지 더 힐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여름까지 열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5, 6월에 일본을 가니 6월쯤이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6월 말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들렀다가 미북 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 두 정상이 만날 경우 실질적인 여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외교적 표현이고요. 미국과 북한은 할 수 있는 것들과 그 범위,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경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볼턴이 그저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미북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가운데 폼페이오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볼턴의 3차 미북 회담이나 폼페이오의 3차 미북 회담 이야기는 한마디로 조건 갖추기 전에는 이제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지, 그걸 3차 미북 회담을 조만간에 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어제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도 또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속적인 경제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하게 할 또 다른 기회를 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자신의 팀이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협력해서 제재 유지를 위한 전 세계적 연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접촉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폼페이오가 러시아나 중국에도 우리 입장을 여전히 이야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제 미국을 향한 압박으로 러시아나 중국을 동원해 가지고 제재를 약화시키는 부분을 우려하고 지금 미국에서 국무부 직원들을 러시아나 중국에 파견해서 국제적인 공조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접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갖다가 무산시키기 위해 김정은이가 러시아, 중국을 앞세워서 구멍을 뚫는 부분에 미국이 즉시 대응을 해서 가서 구멍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이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또 나서서 대북 제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 한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라. 그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너네들도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을 미국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생겼다. 그래서 한반도의 안전은 추후에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미국의 공을 떠넘긴 것을 이 폼페이오가 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북한에 다시 공을 넘긴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이요. 이 사람은 과거 CIA에서 분석관으로 있었죠. 그 김정은에게 남겨진 시간은 8개월 뿐이라고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연재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2달 동안에 김정은이가 바쁘게 움직였고 자기 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폼페이오 볼턴을 공격하고 또 이 김영철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을 만나서 또 미국을 비난하고 제재를 갖다가 구멍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오판을 했고 트럼프가 성과에 몰두한 나머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영변 핵 정도를 폐기하는 정도만 내놔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플랜 B를 가지지 않고 왔고 또 그 결과가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의 연말까지라고 8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은 폼페이오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3차 미북 회담은 북한이 그걸 할 수 있는 사전에 여건을 조성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북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마지막 해가 되면 자, 트럼프가 2017년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1월 달에 17, 18, 19, 20 내년이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공화당 내에 경쟁자를 물리친 뒤에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우는데 몰두해야 될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8월 24일부터 27일 공화당 정당대회에서 내년입니다. 내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가를 앞두고 있고 거기서 결정되면 11월 둘째 주 화요일입니까? 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해서 지금 동력을 얻어서 전부 달라들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고 그들의 공격을 트럼프는 또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과 또 빅딜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수미테리 씨는 태영호 공사를 언급하면서 올 하반기에 김정은이 일부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영변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김정은이는 자기가 가진 핵을 다 폐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볼 딜이 아니죠. 그래서 또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오바마든 부시든 전임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고 알파만 올리면 또 떠들어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하지 않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거다라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수미테리 씨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능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김정은이 우리가 모든 부분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직전, 한국 총선 직전 3월달 트럼프가 한참 공화당 내에 경쟁에 돌입하는 시점일 때 북한이 미국에다가 마치 핵리스트를 제출할 듯이 쇼를 이렇게 하고 그걸 또 트럼프가 덥석 물어서 북한이 핵리스트 제출과 앞으로 검정 사찰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으니 북한의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종전선언을 해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최악에 놓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예 김정은이 트럼프를 제껴버리고 트럼프 임기가 끝난 이후 다음 대통령과 협상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을 연말까지 지켜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건가, 재선이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김정은은 트럼프와 이미 2차례 회담을 했고 트럼프로부터 국제적 정통성을 얻은 성과가 있었고 또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핵이 늘어나고 있고 미사일 기술이나 생화학무기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동결, 모라토리움을 이렇게 유지해서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얻을 거는 다 얻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김정은이 최근에 자력 경성을 이야기를 하고 워싱턴에서는 제재 강화를 장기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결국 김정은은 시간을 더 버는 것이 덜 위험한 거다. 그런데 기다리면 이제 협상이 타결될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것도 감수해야 될 거다. 트럼프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과의 협상을 기대하는 가장 타결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북한과 평화조약 같은 그런 고가 품목을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전통적인 형태의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된다면 만약에 공화당에서 펜스 부통령이 된다.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런 평화협정 같은 거를 말도 꺼내지 말고 핵이나 없애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FFVD에 대한 의지를 김정은이 보이지 않는 한은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하노이를 떠난 이후에도 김정은을 걱정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김정은이가 기차로 평양에 도달하기 전에도 그 말을 해서 김정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서 외교적 성취를 떠들어야 되고 또 국내에 자신의 각종 의혹을 외부의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안보적인 문제로 또 바꾸어서 덮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북 협상은 문재인이가 제일 지금 속이 탔고 그런데 2022년에 문재인이 임기를 마칠 때는
한국에 또 다른 좌파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문재인이가 있을 때, 또 트럼프가 선거로 목이 말랐을 때, 이럴 때가 가장 찬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올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트럼프가 대선에 이기든 지든 현재의 제재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재무부와 볼턴 팀은 이미 대북 제재에 더 추가할 새로운 리스트까지도 만들었고, 다만 이걸 지금 트럼프한테 아직은 설득시킬 때가 아니라서 준비해 놓고 있고, 트럼프도 추가 제재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완전히 이제 저것 방법이 없다 하고 실망을 할 때쯤 그걸 들이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시간은 김정은에게 그가 원하는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등을 갖다 주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의 경제와 평화 안전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협상 타결에 나서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정은이한테 8개월 안에 협상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분이 조금 제가 보태야 될 이야기를 하자면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김정은이는 8개월 안이 아니라 8개월 이후에 성부수를 던질 건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3월이 김정은이가 성부수를 던질 것이다. 저는 던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때 안 던지면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김정은이가 그 대통령을 상대하기는, 아마 그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전쟁 위험까지도 위기를 고조시켜서 미국을 끌어내야 되는데, 협상으로.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버리면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김정은은 매우 두려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금 내년 1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내년 11월 중순까지 가게 되면 북한의 여러 가지 이 재화, 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북이 초조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내년 봄 정도까지는 김정은이 느긋하게 버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압박이 더 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궤도로 올라가 버리면 아마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매우 세게 나가는 첫 임기 첫 해 2017년의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달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북한의 폭탄 몇 발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한국의 안전은 트럼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특징이에요. 동아일보에 보면 북한 강박정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문정인이 특보가 3월 14일 포린 어페어에 기고문을 넣었는데, 문재인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을 한 거다. 문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문이 살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의 측근 문정인이가 미국의 언론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을 거의 협박하는 수준이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이 처하게 될 상황을 문정인이가 미국에다가 밝힌 겁니다. 저건 내부에서 벌어지는 지금 스토리가 좀 웃겨요. 자,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점검하면서 미북 관계가, 남북 관계가 교착이 계속될 경우에는 무조건 문 정권에게는 불리하고요. 자, 그래서 문정인이가 이 북한 특보가 아니라 정치 특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이 아마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야당이, 한국당이 문재인을 능가하긴다면 문재인은 바로 레임덕이 와버리고
2022년 대선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승리한다면 한국당은 2022년 대선에서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놓고 붙었던 겁니다. 그 전초전으로요. 그래서 지금 총선 판도 중에서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문재인은 어제 무슨 경제 기초가 튼튼해서 어떠고 저떠고 했지만은 그건 뭐 거의 헛소리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평화 프로세스까지 진전되지 못하면 총선에서 문재인이 매우 어렵게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공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요구를 거부했고, 김정은은 대놓고 문재인을 오지랖 운운하며 비판을 했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최근에 여러 문제가 많은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북한과의 이 진행을 이렇게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또 얼마 전에는 고성에 가서 뭐 금강산 재개 노력 운운은 했지만은 미국에 지금 CR도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름 계산이 끝났고, 그래서 한국 총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한 킬링타임, 여기 동아일보 지금 칼럼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제목이 북한 강박증 버려야 된다, 이 칼럼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한테 막말하고 그 다음에 안 만나주고 이러면서 갑질 수위를 높인 다음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정치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걸 이번에도 시도할 거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천천히 오민다고 해도 기다려야 된다 말을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북한이 우리를 지금 죽이고 살리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동맹외교고 뭐고 다 어긋나 버리면서 실제 선거에서 문재인에게 역효과가 될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하고의 외교적 이익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부분에 문재인이 집착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술수를 다 읽고 내년 총선 전에 북한이 제안하는 부분을 거부해 버렸을 때, 미국은 지금 분석 안 하고 있겠습니까? 3월 달에 뭘 던질 거다, 이랬을 때 총선 전에 거부해 버렸을 때 문재인은 그야말로 엿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한국이 우습게 보이면요,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대담 프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 상황은 정말 이상하다, 국제사회가 하는 것과 반대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진보 진영이 인권 문제에 민감한데 한국에서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잘 다뤘던 데는 직전 박근혜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던 때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문재인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문재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끊임없이 아마 북한한테 당근을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적 사이드에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게요, 한국당이 앞장을 서서 석탄 밀수와 그야말로 정제유 밀 반출을 한국에서 물고 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 특검까지 가서 문 정권을 더 이상 북한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터뜨려버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한국당의 자세를 보면 이 부분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겁먹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북한이 내년 3월에 핵 리스트를 던졌을 때 미국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는 이건 가짜다라고 엎어버리는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지금 한국의 내년 총선판을 막는 방법이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고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외에는요, 지금 한국에서 뭘 잘해가지고 그걸 꺾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이 북한의 가짜 핵 리스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그걸 사전에 폭로하고요. 제가 이걸 미리 다 까는 이유는 혹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가르쳐 준다 어쩐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걸 다 까버려야 미국도 그걸 대비하면서 북한이 낼 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거부하고 거듭 잘 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